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강보다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다들 입고 싶은 옷 입고 예뻐지고 싶고 자기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귀결되네요. 나름 예쁘다면 예쁘다는 이 모습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을 봐주시면 부끄러운 저의 과거긴 하지만 저희 90kg 대 모습입니다. 90kg에서 80kg 내려왔을 때 저희 덕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루틴 짜기 영상에서 그룹을 나눴잖아요. 제가 아주 최악의 삐쓰리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약도 먹어보고 비만 클리닉 주사도 맞아보고 효과가 있다라는 보조제는 핫한 건 다 먹어보고 그래서 10kg 뺐다가 20kg 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모습, 제가 90kg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90kg에서 80kg 내려왔을 때 스토리를 풀자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요, 우선은 제가 그렇게 하루에 10잔씩 마시던 믹스커피 끊고요, 밀가루, 빵, 떡, 정제 탄수화물 금지. 커피만큼 초콜릿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초콜릿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식단에 충분한 잎채소. 잎채소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추, 깻잎, 케일, 쌈채소 이런 잎채소들의 샐러드를 아주 큰 접시에, 제가 사진으로 띄울 거지만 적게 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음식을 무조건 절식하고 굶는 게 아니라 잘 먹고 건강하게 빼자라는 생각으로 식사 전에 아주 대왕 샐러드를 먼저 먹어주면서, 그리고 일반식은 3분의 1, 사실은 3분의 1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양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식사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90kg 사진을 보면은 보이시죠? 요거 얘로 이 뱃살이 복부 비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숨이 차고 운동도 뭘 할 때마다 이 복부가 항상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ABC, 아침 대신에 ABC 주스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90kg가 넘고 이게 고도 비만이다 보니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이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진짜 처음에는 한 10분?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 20분 정도를 매일 걷는데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를 늘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쯤에는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저 진짜 커피, 차 이런 건 많이 마셔도 사실 물을 좀 잘 안 마시거든요. 그 맹물 맛이 너무 싫어서 뭔가 꼭 타 마시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맹물을 최소한의 2리터는 마셔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직업상 밤새고 아침에 자고 항상 이 패턴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웬만해서는 11시, 12시에 취침이 들고 그리고 꼭 7시간 수면 지켜주고 그리고 밥도 되도록이면 일정 시간에 잘 지켜지긴 어려웠지만 일하면서 삐쓰리구나 아시잖아요. 육아, 살림, 일, 워킹맘의 이 생활에서 그 시간 내에 뭘 먹는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점심, 저녁만큼은 제 시간에 먹으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90kg에서 80kg 내려올 때 했던 이 1년의 과정들을 결국 생활 습관을 제일 먼저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90에서 80 내려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때는 뭐 별거 한 거 없어요. 야채 안 먹는 제가 야채 샐러드 추가해주고 물 많이 마시고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조금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고 그래서 요때의 포인트는 결국 생활 습관 개선. 이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저처럼 90kg대 고도비만인 분들은 분명 10kg는 빠져요, 진짜. 한 달도 안 걸려서 저희 이거 10kg 빠졌거든요. 그 다음. 자, 이제 80kg 내려왔습니다. 이때 ABC 주스로 여기 사진에서는 이렇게 뱃살이 있었지만 요 70kg 내려왔을 때 보니까 이 라인 보이시죠? 복부 비만에서 탈출한 시기예요. 이때 계속 90kg 때부터 쭉 했던 ABC 주스를 계속 진행해 줬어요. 여기다 추가해 줘야 되겠다. ABC 주스. 아침. 공복 유산소를 먼저 해주고 공복 유산소 뭐 다른 거 별거 안 하고 저는 이때 날도 덥고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몸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나마 인기가 있는 홈트들을 막 조사해보다가 처음에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땅끝 부부. 요걸로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체력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홈트는 못하겠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이랬는데 우연찮게 그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 이 빅시스님 채널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채널을 볼 때 빅시스님 운동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영상미와 그분의 마인드 그리고 그 몸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홀리듯이 운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빅시스님 채널을 접하고 공복 유산소 홈트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체력이 조금씩 올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전에는 야채 샐러드만 추가하고 제가 원래 먹던 일반 식사에서 조금만 양을 덜어서 먹었다면 이때부터는 좀 제가 공부하는 다이어트로서 이 탄단지 비율 4대 4대 2가 제일 적당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 탄단지가 뭔 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기에 늘 디폴트로 식이섬유, 야채 샐러드는 언제나 대왕 사이즈로 먹었거든요. 식사하는 순서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야채로 먼저 공복을 달래주고 두 번째로 단백질을 먹고 세 번째로 지방을 섭취해준 다음에 마지막 탄수화물을 섭취했거든요. 이 순서대로 꼭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식사법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밥을 먹을 때 흰 쌀밥이나 현미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과일을 먹잖아요. 그 순서가 아니라 항상 야채 먹고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마지막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대로 어딜 가서 무슨 식사를 하든 꼭 그런 순서대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출산을 하고서 두 아이를 낳고서 산후조리를 못하고 제가 최악의 삐쓰리였잖아요. 몸을 한 3개월 쉬었나? 3개월 쉬고 3개월도 긴 거였어요.
베개도 채 못 쉬고 업무에 바로 복귀하고 살림하고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에 이 부유방이라든지 독소들 땡땡 붙는 그 몸이 근 20년 넘게 그 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만하게 부유방이 있었어요. 그렇게 독소가 있고 살이 많이 찌면 이게 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막 시커멓게 살이 착색돼요. 이 붓기와 이 부유방, 이 착색된 거는 결국은 독소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이 독소 제거하는 림프 마사지도 엄청난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집에 다들 있는 나무 빗 있잖아요. 그 나무 빗으로 툭툭툭툭 진짜 이 손목 스냅으로 손목 스냅만 이용해서 툭툭툭툭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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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자기 전에 그렇게 천천히 해도 5분? 길어야 5분이거든요. 자기 전에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L자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이 다리를 올려주는 마사지. 제가 영상에 체조법 올린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게 내 다리가 이렇게 얇았으면 좋겠다.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쫙 펼치기. 요거를 20개씩 시작해 줬어요. 그러면서 매일 하면서 20개를 한 세트로 치면은 나중에는 5세트를 해도 다리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림프 마사지와 이 다리 붓기 빼주는 체조를 매일 해줬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잠도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 겨드랑이에 부유방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도 놀라운데 그 시커멓게 떼낀 착색된 피부 톤이 서서히 저희 피부색으로 하얗게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진짜 이 독소가 얼마나 많이 쌓인 거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다리. 제가 이제 하체 비만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 허벅지. 이게 다 살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여기에 이 붓기들, 하체 붓기들, 요 팔의 붓기들이 많이 빠졌어요. 라인 보이시죠? 차이 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일자가 돼 가잖아요. 다리도. 이 림프 마사지와 독소 제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접하게 되면서 제가 80에서 70 내려갈 때 이 라인이 예뻐지고 체중 감량에 도움됐던 건 어찌 보면 저는 요거였던 것 같아. 요거랑 얘도 중요하지만 탄단지 비율 잘 먹어서 그것만이 운동 끝이 아니라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줄넘기도 한 300개? 처음에는 100개 겨우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300개, 500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또 10kg가 감량되면서 70kg대로 내려옵니다. 이때 80에서 70 내려올 때 제가 이렇게 쭉 했던 과정들을 보면 결국엔 이때는 독소 제거와 기초 체력을 올려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드디어 70kg대. 이게 몇 년 만이야. 70kg에서 대망의 60kg대. 20년 만인 것 같아요. 저 25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도 통통하고 귀여운 신부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제가 70kg대 몸으로 결혼을 했어요. 60kg대는 진짜 20대 초중반? 22, 3대? 그때 몸무게거든요. 가만히 그냥 갑자기 그 감동이 밀려오네요. 이때 내려왔을 때 생각을 해보니. 이때는 또 어떻게 했냐. 이미 이 70kg대 내려왔을 때 내장 지방은 다 빠졌거든요. 수치가 제가 내장 지방 10몇까지 올라가서 아예 그래프가 튕겨져 나갔었는데 이때는 8, 9 막 이랬어요.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더 그 배가 홀쭉해진 그 시기거든요. 그래도 이 ABC 주스를 왜 마셔줬냐? 이 ABC 주스가 내장 지방만 빼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항산화, 항염,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제 몸속에 있는 염증을 더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때도 계속 ABC 주스를 직접 갈아서 제가 영상에도 남기고 블로그에도 남긴 레시피대로 쭉 먹어줬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기초 체력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70kg, 60kg대로 서서히 내려오면서 사람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체중 감량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살이 축축 처지고 이게 40대 중반이 되면은 그 노화로 인해서 살이 처지는데 제가 또 고도비만이어가지고 살을 급격하게 2달 만에 16kg, 막 18kg 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살이 탄력이 없으면서 다 처지는 거예요. 마치 촛능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얼굴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저는 이때부터 몸에 탄력과 몸선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중 감량을 조금 더 욕심을 냈고 단백질 쉐이크를 추가해줬어요. 단백질을 더 보충해주고 그리고 과감하게 제가 2년 전에 도망갔던 그 PT 힘들어서 받지 못했던 웨이트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북목에 라운드 숄더를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상체가 특히나 살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체도 하체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이지만 상체가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서 등이 굽으니까 늘 항상 뻐근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체중을 감량을 했지만 체형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이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살이 빠졌다. 많이 뺐네.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하는 목적이 뭐겠어? 예쁜 옷을, 멋진 핏을 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유산소만 하다 보니까 날씬해지긴 했는데 이 옷에 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웨이트였는데 저는 이 웨이트를 통해서 이 심했던 라운드 숄더, 지금은 자세가 이게 이제 일상이니까 딱 어깨가 펴져 있는 게 일상이지만 이때는 옷핏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처진 살들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한 이 PT가 저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때 거북목도 고치고 그리고 제일 심했던 이 라운드 숄더를 고침으로써 팔과 어깨 라인이 내가 쇄골이 있었구나. 저는 저의 쇄골과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성공의 맛을 보고 식단도 이때 거의 2차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는 게 70kg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일반 흰쌀밥도 먹고 현미밥 먹고 잡곡밥 먹고 했거든요. 70kg에서 60kg 내려갈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정체기가 왔는지 살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구황작물로 과감히 바꿔줬어요. 밥 대신에 단호박, 고구마로 바꿔줬거든요. 이렇게 식단의 변화를 줌으로써 제가 지금 한 65 언저리에서 거의 6개월 정체기가 왔었거든요. 그 정체기가 깨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몸은 자기가 원래 키로수대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정체기가 당연히 오고 그리고 이 구간이 진짜 정체기가 많이 오거든요. 이때 식단의 변화를 주든 운동의 변화를 주든 이 몸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정체기를 깨트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우선 첫 번째로 식단을 좀 바꿔줬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때는 일주일 단위로 유산소 운동의 변화를 줬어요. 40대 중반에 근력 웨이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량을 더 늘리기보다는 저는 선택한 게 어차피 공복 유산소를 하니까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어느 날은 비탈길을 걷고 다음 주는 조금 빨리 걷는 인터벌로 1분 걷고 1분 뛰는 걸로 바꿔주거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낮은 산이라도 30분에서 40분 정도 등반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줄넘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마다 운동법을 바꿔줬어요. 이때는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기였어요. 대망의 60kg로 내려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때 한창 빠졌다가, 이거 보이시죠? 멋이 들어갔어요, 멋이. 대망의, 제가 대회 나가기 전 23년 만에 50kg대로 돌파한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이때는 ABC 주스는 우선은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ABC 주스, 뱃살은 제가 내장 지방이 막 4, 5 이러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없고 혈액 검사라든지 건강검진에 다 너무나 수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ABC 주스로 쉬고, 그리고 제가 이때는 뭔가 새로운 걸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당독소 해독. 이 당독소가 뭔지를 저도 그전엔 몰랐어요. 그래서 식단을 쭉 할 때 왜 그냥 야채 먹고 찌고 볶고 간장에 졸여 먹고 그리고 구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굽는 요리 왜 이렇게 맛있어? 가지조차도 구우면 진짜 맛있거든요. 올리브 오일 탁 뿌려가지고 소금 후추 탁탁 쳐서 바짝 구우면은 엄청 맛있거든요. 그리고 식빵, 건강을 위해서 통밀 식빵을 먹는데 노릇노릇하게 이제 식빵을 토스트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닭고기도 쪄서 먹는 게 아니고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었거든요. 왜냐면 기왕 다이어트 식당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지치지가 않으니까. 근데 웬걸,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그렇게 갈색화 변하는 음식이 조리법에 의해서 갈색화가 되면 당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독소로 인해서 단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이게 진짜 몸에 해롭고, 이 당독소들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갖가지 만성 염증과 대사질환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클린하게 먹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당독소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 당독소 해독의 포인트는 조리법이 다르거든요. 찌고, 좀 맛이 없긴 하지만 찌고 삶고, 그리고 야채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생으로 먹고, 그렇게 식단을 바꿔줬고, 이때쯤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히려 음식을 한 번에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에 두 끼를 먹게 되면 이 공복감이 길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 흉통이라든지 배통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출산해본 엄마들, 출산을 하고 나면 이 갈비뼈가 활짝 열려가지고 이걸 닫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닫아주는 과정의 운동을 해주면서 식단을 같이 병행해야 이 벌어져 있는 갈비뼈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4시간 간격으로 정확히 저는 알람 맞췄어요. 12시, 4시, 8시 이렇게 3끼를 4시간 간격으로 점심 먹고 중간에 간식 충분히 먹어주고 저녁 먹고 이렇게 지키면서 식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70kg, 앞전에 단호박과 고구마를 먹었다면 이때는 고구마도 안 먹고 단호박과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것. 제가 이때 이제 4시간 간격으로 소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진짜, 저 웬만해서는 고도비만으로 고생은 해봤지만 변비로는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워낙 많이 먹으니까 쭉쭉 잘 나왔었는데, 소식을 하면서 바로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까지도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마셔줘도 2리터, 3리터를 마셔줘도 그 먹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배출의 즐거움을 못 느껴봤어요. 그랬는데 병아리 콩이 칼로리도 낮으면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뼈 건강에 좋고 항산화 기능도 되고 너무 다양한 효능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믿져야 본전, 우리 항상 제가 말하는 거 해보자.
그래서 병아리콩을 한 끼에, 이 병아리콩이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거거든요. 근데 얘도 비트랑 마찬가지로 하루 정량이 있어요. 그래서 300g 정도 이상, 하루 정량이 300g 정도더라고요. 삶은 콩 기준으로. 저는 그래서 요거를 두 번을 먹었는데 100g씩, 와, 4일 만에. 이 병아리콩, 삶은 병아리콩 100g씩 두 번 먹은 거 4일 만에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겪던 그 쾌감. 진정한 독소도를 다 배출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병아리콩을 여기다 써놔야지. 그냥 병아리콩 100g 드시면 큰일 납니다. 삶은 병아리콩. 삶은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대회를 40일 정도 앞두고 있는 터라서 복근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근 운동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AB 슬라이더라는 이 복근 운동 기구가 있어요. 얘를 처음에 100개씩 해줬어요, 아침에.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는 한 300개까지 갔거든요. 하체 운동은 40일 만에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저는 상체에 집중했어요, 상체 운동.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 상체 운동 집중이 신의 한 수였던 게, 대회도 대회지만 상체 운동으로 인해서 상체가 잡히니까 옷핏이 너무 사는 거예요. 자세가 펴지고 어깨가 예쁘게 만들어짐으로써 나시를 입든 남방을 입든 브라우스를 입든 자켓을 입든 이 옷핏이 너무 사람들이 눈에 띄게 놀랄 정도로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면 저는 상체 운동에 집중하기를 권해요. 특히나 우리같이 중년들. 상체 라인이 예쁘게 나오고 슬림해지면 10년은 깎아먹어. 제가 요즘에 10살 이상 어려 보인다는 소리 듣잖아요.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동안은이라는 소리는 최고의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체 운동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체형 교정. 이게 몸이, 제가 언제부턴가 버릇이 사람들 몸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제 몸도 엄청 틀어져서 제가 교정을 받고 있지만 이 교정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몸이 틀어졌고 그 틀어진 몸으로 인해서 특히 여성분들 마법이 오는 날 고통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골반이 틀어져 있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도 효과를 봤던 게, 제가 타이레놀 2개, 3개씩 먹어야지 한 달에 한 번 겨우 이틀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골반이 교정됨으로써 그 고통이 진짜 한 7, 80% 없어졌어요. 체중 감량만이 아니라 탄력과 체형 교정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옵션이잖아요. 이런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대회를 위해서 3일 단식을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암이라든지 뭔가 큰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이거나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옵션 꺼내서 해보셔도 괜찮은데, 그냥 내 몸을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는 비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빼는 걸로.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점점 변화가 오잖아요. 저는 이때부터 점점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아니라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더 스타일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때보다 조금 오히려 체중이 올라간 상태긴 한데, 보기에 이 스타일링이 바뀌다 보니까 더 사람들한테 멋있어졌다, 예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우리가 결국 다이어트 하는 거는 예뻐지기 위해서, 예쁜 옷 입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내 배우자나 남자친구나 상대방한테, 타인한테 나라는 사람의 멋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스타일 변신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이렇게 고도비만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가꾸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살만 빼서는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그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중 감량, 몸무게 숫자에만 연연해서 내가 굶고 물만 마시고 버티고 계속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체형이 이쁘지 않고 몸에 탄력이 없고 뭔가
이 사진만 봐도 이 40대 그냥 일반적인 아줌마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꾸미는 것도 모르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스타일 변신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던 다이어트, 체중 감량, 최종 목표치는 저는 이미지 메이킹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지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제가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현재 모습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숱하게 많이 해보고 저도 막 25kg까지 빼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뺐을 때도 이렇게까지 만족감은 없었어요. 그때는 왜 만족감이 없었냐? 몸무게 날씬한 거는 요때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 메이킹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에서 날씬하고 체중이 감량된 상태? 그러다 보니 빼긴 뺐는데 유지하기도 힘들었고 요요는 3개월 만에 금방 돌아왔고 나라는 이미지는 늘 똑같은 여느 엄마, 여느 아줌마와 마찬가지여서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와, 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다시금 감동이 밀려오는데 저 진짜 20대 때도 이 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과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대회도 나갔고 이런 멋진 스타일도 만들어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단순히 몸무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예쁨. 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자기의 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그 스타일링과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노화 방지. 이거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지만 다이어트와 스타일링의 변신은 시간을 10년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덕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제2의 20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보내고 있어요. 20대보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해왔으면 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힘드신 분들 지금 현실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하나씩 개선해보자고요.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단계적으로 바꿨잖아요. 한 개씩 바꿈으로써 충분히 이 길로 가실 수 있으니까 저 빼본 언니가 늘 응원하고 방법 풀고 공유할 테니까 저는 진짜 꼭 도전해 보시기를 완전 추천해드려요. 덕자님들은 늘 사랑입니다. 애정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